또 누군가들의 마지막 장면으로 켜켜이 영화 내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해석이 자유롭게 관객분들이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저희 영화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영화가 정말 엄마의 존재,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엄마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엄마의 존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엄마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혈연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가족이고 엄마고 자식이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질문과 답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척 좋아해요. 네, 마지막 장면. 저도 마지막 장면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울컥증 이렇게 하게 올라올 정도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임채영 배우님은 마지막 장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그 장면을 찍을 때 감흥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은 그 마지막 전에 이제 언덕을 올라가면서 장바구니를 제가 대신 들어주면서 뭔가 좀 가까워지는 조짐을 보이다가 갑자기 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영화가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딱 끝나니까 되게 느낌도 이상하고, 근데 또 되게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찍을 때 부산에서 거의 마지막에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박선영 선배님이 너무 김선영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연기를 앞에서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네, 되게 저보다 더 감정을 몰입하시고 이입하셔서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도 엄청 조용한데 말을 더 조용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랑 그런 연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도 덩달아서 같이 촬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찍으면서도 보면서도 좋았던 장면 같습니다. 이상한 배우님은 마지막 장면 어떠셨어요? 전 대본 봤을 때부터 그 인물이 누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배우들이 궁금해했었는데,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갈까도 너무 궁금했었는데, 영화를 보고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 효진의 부탁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엄마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무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마음을 그분이 온전히 짊어지고 전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연군이랑 찍었던 그 씬뿐만 아니라 선영 선배님이랑 함께했던 수정 언니, 그 효진 씨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말 이상하게 묘한 길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어땠냐고. 근데 정말 이상하게 묘한 기운이 이렇게 감싸는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다 미안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극중 종욱이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곱씹을수록 굉장히 다른 감흥으로 다양한 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혹은 그 이후에 마지막 장면에 대한 감흥을 여러 번 떠올려 주시면서 이 영화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는 또 하나의 강력한 위로인 듯, 위로가 맞나 싶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종욱이 하죠. 왜 나랑 같이 사냐라고 했던 효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뭔가를 포기하는 거야. 들을 때는 굉장히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극장 밖을 나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었지? 잘 언뜻 많이 와닿는 말들이 아니더라고요. 꼭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맞는 대답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아리송한 느낌을 주는 대사였는데 임수정 배우님은 이 대사, 이 대화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차차 나이를 들면서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아도 무언가는 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약간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네, 글쎄요, 그냥 왜 같이 살아요 하는 질문에 마땅히 적당한 대답을 아직은 효진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가려고 찾고 싶고 오히려 종옥을 통해서 찾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래도 뭐랄까요, 남편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 종옥이 와줬으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부분도 있으면서도 또 뭐랄까요, 이상한 감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그 대답은 좀 정말 효진이가 좀 약간 어른다운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 대사는 뭐 볼 때마다 또 이렇게도 곱고 싶고 저렇게도 곱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딱 아리송한 지점에 멘트를 바라는 발성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드는 딱 그 정도의 연기 톤앤 매너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까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오늘 같이 오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엄마들 중에 인상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또 주미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서신혜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요.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독의 배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은 뭐냐면 미성년자 역할인데 미성년 배우가 연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유찬영 군이랑 동년 배우 나오고 친구로 나오지만 서신혜 배우가 그 역할을 연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캐릭터를 이해하는 능력이 청소년 배우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신혜 배우를 그 역할에 캐스팅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종욱과 달리 주미는 오히려 주미 또래 나이보다 더 이렇게 그 시기를 지난 배우가 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선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제 미혼모라는 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윤리적인 부분도 솔직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미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미가 그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뭐 옳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주미의 선택에 대해서 마냥 지지하거나 또 그 선택의 이유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10대 소녀 혹은 여고생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마냥 밝던지 아니면 아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어두운 그 뭐 고통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그 또래 아이들이 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고민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고 신혜 씨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주미 캐릭터를 그리게 됐습니다. 우리 영화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또 한 명의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석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고요. 마이크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야 되시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저렇게 크게 대답해 주셨으니까 가장 먼저 마이크 드려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잘 보았고요. 이동원 감독님 그 환절기 작품도 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이번 작품도 좀 인상 깊게 잘 보았는데 처음 그 영화 개봉하기 전 그 배우 캐스팅을 좀 봤을 때 사실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임수정 배우님, 뭐 윤찬영 배우님, 이상희 배우님인데
케미가 얼마나 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사실 영화 초반부에는 이제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는 이제 점점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았는데 이 영화 작품 진짜 하시면서 임수정 배우님, 윤창현 배우님을 캐스팅을 정말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또 임수정 배우님, 윤창현 배우님 이 작품을 하시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나 또 뭐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캐스팅에 대해서는 아까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다들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임수정 배우는 작년 초에 그리고 재작년 말에 제가 그때 수정 씨가 진행하는 필름 클럽 그 김혜리 기자님이랑 최당 PD님이랑 같이 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익숙하게 듣다가 문득 그때 이제 작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효진의 임수정 배우님이 어떨까? 되게 욕심이 났었죠.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침 또 제작사에서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건네게 됐고 또 배우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찬영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또 역할 TV나 또 여러 작품에서 했던 모습 쭉 봐왔는데 지금의 모습 16, 17의 모습을 봐야 해서 또 만나보니까 종욱이랑 참 많이 종욱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수정 배우님과 윤창현 배우님께는 에피소드, 뭐 어려웠던 점 이런 것도 여쭤보셨죠? 저의 기억으로는 어려웠던 점은 그냥 더위와 싸웠다라는 거 말고는 네 정말 한여름 7월 말 뭐 8월 저희 이랬죠 감독님. 네 그때 부산에서 왜 또 심지어 부산이었어. 그래서 너무 더웠는데 한 달 동안 촬영하면서 저는 사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매일매일 현장 가는 게 이렇게 또 다시금 뭐랄까요 열정이 막 영화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열정이 막 솟아오르고 뭐 한 씬 한 씬 뭐 한 컷 한 컷 이렇게 막 많은 대화와 뭐 회의와 이런 것들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같이 하는 배우들하고 저는 너무너무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그 만족스러운 제작 과정을 했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가족여행 갔던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2017년에 부산에 꼭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새해를 부산에서 왕은 사랑한다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맞았어요. 그러고 이제 여름에 부산에 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많이 못 가고 쉬는 날에 부산에 독서실 가서 막 혼자 공부하고 또 중간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또 그때 다시 왔다가 또 부산으로 가서 촬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달 반 동안 되게 뭐 바다도 많이 보러 가고 숙소가 해운대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많이 구경하고 많이 놀면서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독서실 갔다는 게 굉장한 에피소드네요. 촬영하면서 시험 때문에 독서실 다니는 배우는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원 감독님께서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네, 저기 그 휴대폰 들고 계신 분 옆에 네, 네. 네, 감독님 영화 한절기 때부터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영화 제목이 당신의 부탁이고 포스터에서 보이는 게 남겨진 우리에게 찾아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포스터에서는 죽은 남편이 아들과 그 이제 남겨진 부인한테 하는 부탁을 이제 가장 큰 주제인 걸로 이제 보이게 포스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각 배우들이 그러니까 각 역할이 각 역할에게 부탁 굉장히 많은 부탁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임진영, 효진이 미란에게 우리 아들 좀 그러니까 종욱이를 찾아달라고 남편한테 찾아달라고 얘기해줘라는 것도 하나의 부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진의 어머님이 효진에게 하는 모든 잔소리들이 네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마의 부탁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뭐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각 배우님들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 부탁이 이 배우에게 가장 큰 부탁, 가장 어려운 부탁이었겠다 싶은 부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극 중에서 각 배역들이 들었던 부탁 중에 이건 정말 어려운 부탁이다라고 느껴졌던 점을 물어보신 거죠? 네. 뭐 진짜 저희 영화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부탁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종욱의 그 김선영 배우한테 얘기했던 종욱이한테 진짜 엄마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부탁은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지하고 무겁고 어려운 부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그 부탁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효진도 어느덧 종욱이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탁이 저한테는 효진 캐릭터는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식사 도중에 저 차비 때문에 돈 좀 달라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말수도 적고 부탁 같은 거 별로 안 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탁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잘한 부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방금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관객으로 비슷하게 본 부분은 거긴 것 같아요. 처음에 민재 선배님이 나타나서 효진에게 되게 뜬금없이 약간은 무례하기도 한 부탁? 그냥 그거 생각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포인트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실제로 시나리오 혹은 뭐 글을 쓰시면서 인물이 인물에게 부탁을 하는 형식이 어떤 릴레이처럼 보이는 이런 구성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쓰고 나서 보니 또 당신의 부탁이라는 제목에 잘 부합하는 스토리 흐름이 되었는지요. 그 원래 제목은 당부였었는데요. 그 당부라는 좀 말이 뭐랄까요, 너무 문학적으로 보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당신의 부탁이라고 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부탁을 하게 되는 영화고요. 그런 오해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부탁은 꼭 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는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들어줘야 해라는 영화보다는 이제 부탁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선택에 대한 이제 고민,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 마치 효진이 이제 종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을 했다면은 그 선택을 믿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요. 만약에 효진이 그 경택인데 이제 그 남편의 동생에게서 그런 부탁을 만약에 표면상 어쨌든 들어주지 않았어도, 저는 또 효진에게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좀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혹은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부탁드렸으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임수정 배우님 한번 질문 주실까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저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남성분. 네. 네, 영화 재밌게 와서 봤고요. 임수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첫 영화가 첫 이제 맡으신 역할이 엄마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연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얻었고 그다음에 엄마 역할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에게 첫 엄마 역이긴 한데 어쩌면 정말 효진이가 처한 상황이 예를 들면 효진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뭐 엄마인데 진짜 본인이 낳은 자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던 스토리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이어가는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영화의 캐릭터였다면 아마 제안받았을 때 제가 저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엄마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쉽게 용기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효진이는 아직 젊은 32살의 젊은 여성이고 또 갑자기 정말 혼자 사는 삶에 남편의 아들 16살 소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엄마가 되는 준비 뭐 전혀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 꼭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인물들 간에 규정을 짓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사람을 아마 같이 이렇게 가족으로 들여오게 되는 정도의 아마 결단과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면 때문에 그리고 또 효진의 그런 초반에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움, 난감함, 어려움, 그런 곤혹스러움 그런 복잡한 상황을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 역할이었다면 아마 아직은 제가 도전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진짜 엄마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들과 같은 그런 어떤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어쩌면 조금은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포인트를 쏙쏙 집어서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다급한 수신호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신호를 제가 받고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사실은 더 많은 질문 받고 싶었는데 자리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아쉽고요. 이상희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부탁하실 게 있다면 부탁도 남겨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세상을 온전히 열어주는 존재가 엄마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 영화에서 종욱이가 효진이를 만나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진짜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의 부탁은 저희 당신의 부탁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영화를 가지고 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고요. 당신의 부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든 사람들의 어떤 애정과 또 열정과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작품인데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뭐 상희 씨가 워낙에 다 잘 부탁을 드렸으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벤져스 또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벤져스도 있겠는데 그 영화도 봐주시고 그 영화가 뭔가 이제 꽉 찬 코스 요리 같다면 또 그걸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뭔가 슴슴하지만 또 매일 먹고 싶은 가정식 같은 요리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배우분들 그리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주일 먼저 영화를 보셨으니까 좋게 보셨다면은 스포일러가 될 만한 부분은 빼고 주변에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고요. 4월 19일에 개봉한 이후에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기꺼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